자, 보관금의 사용입니다. 자, 38조 1항. 자, 소장은 수용자가 그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게 도움을 주거나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금의 사용을 신청했을 때 그 사정을 고려해서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제 군대 다닐 때도 그 현역 중에 몇 명이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 가정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군대 휴가, 야 너 군대 휴가 갔다 와서 뭐 했냐? 라고 물어보면 노가다 뛴대요. 아, 군대에서 내내 하는 일이 노가다인데 휴가 가서 또 노가다 뛰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안 됐죠. 그런 친구도 있었고, 이 교도소에도 보면 이 보관금 이게 얼마 된다고, 그쵸? 그치? 근데 자기네 바깥에 있는 그 가족 등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서 이 보관금 사용을 신청하면 소장은 이를 허가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조문도 알아두세요. 자, 보관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역시 자비 부담입니다. 수용자 부담이다. 국가 부담은 거의 웬만하면 없어요. 일단 돈 얘기 나오면 일단 자비 부담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보관금의 출납, 예탁,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합니다. 이것을 소장이 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항상 장관이 나오는 이유는 뭐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수용자가 지니는 물품인데요. 자, 정의 봅니다. 교정시설의 보관 범위란 수용자 한 명이 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역시 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장관 나왔습니다. 밑줄 그시고 여기도 장관이죠. 왜 장관이 나온다고요? 통일성 때문에. 자, 26조. 수용자는 편지, 도서, 그 밖의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역시 장관 밑줄 그시고 범위 안에서 지닐 수 있다. 자, 이 항도 장관이 정하는 물품을 벗어난 물품으로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다는 거죠. 동의 필요해요? 동의란 말 없잖아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동의 X 가로 닫고 39조. 자, 형집행법 26조 제2항 사망에 따라 지닐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을 때 물품을 처분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34조 사망 사항을 준용해서 해석하면 됩니다. 요 34조 사망 사항은 앞에 이제 나와 있어요. 자, 40조 폐기입니다. 자, 물품을 폐기할 때에는 품목, 수량, 이유, 일시를 관계장부에 기록해야 된다. 는 조문이 있죠. 요거 23년도 경채 시험에 나왔어요. 자, 폐기할 때 그랬습니다. 어떻게 출제가 되었느냐면 CF 하시고 팔 경우가 아니에요. 팔 경우 X. 어떨 때 폐기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팔 경우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할 때 기록합니다. 자,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정의 읽어보시고. 자, 27조.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자,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할 때에는 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즉 1번, 2번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를 허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열고 의무적이죠. 이것을 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하여야 한다예요. 그러니까 1번, 2번이 아니라면 무조건 이를 허가해야 된다. 그럼 어떨 때 허가하지 않을까? 교환이죠, 교환. 교 동그라미, 안 동그라미. 이게 세트라니까요. 교화, 안전. 교안이 세트입니다. 세트인데 앞에서 몇 조라 그랬어요? 25조. 앞 페이지 가봐요. 25조. 거기만 이제 찢어진다 그랬죠? 여기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자, 됐고. 자, 2항.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주려는 금품이 일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또는 수용자가 금품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야 됩니다. 3항. 그 금품을 보낸 사람을 역시 알 수가 없거나 또는 주소가 불분명하다고 할 때에는
금품을 다시 갈 것을 공고합니다. 공고하고 공고했는데도 6개월 동그라미 지나도 그 사람이 없다면 그 다음은 국가가 가지죠. 국가가 가진다, 국고에 귀속한다 하는 거야. 숫자 알아두세요. 6개월입니다. 3개월 하면 틀려요. 자, 그에 따른 조치를 하였다면 그 사실을 수용자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기출 보시고, 자, 41조 보시고 42조 갑니다. 소장은 형집행법 27조 1항에 따라서 금품 전달을 허가했을 때 그 금품을 보관한 후에 보관이 먼저죠. 해당 수용자가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보시고 기출 가볼게요. 자, 허가했을 때 그 금품을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금품을 보관한 후, 즉 영치한 후에 쓰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43조. 자, 소장은 건네줄 것을 허가한 물품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의약품이라면 검사를 누가 한다? 의무관이 합니다. 그러니까 의약품 빼고는 다 누가 해요? 교도관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사하게 할 필요가 없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 허가한 물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지? 부정 물품이라든지 뭐 이런 이상한 물품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끔 해야 됩니다. 자, 22조.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원을 건네줄 것을 신청했을 때에는 현금, 수표, 우편한 범위 안에서 이를 허가해 줍니다. 끊고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금원을 건네줄 것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간주 조항이 있습니다. 자, 음식물을 건네줄 것을 신청할 때에는 역시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 중에서 허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면회 올 때 여기 수용자 외의 사람은 보통 면회 오는 사람들이잖아.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 영치금도 쏴주고 또는 음식물도 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식물을 만약에 주고 보통 이제 돈 주는 게 제일 좋죠. 맞죠? 이 이제 돈을 주면 이제 그 영치금에 꽂히죠. 꽂혀서 이제 이 사람이 쓰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음식물을 주는 경우가 있다면 교도소 안에서 판매되는 음식물 중에서 허가를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장사해 먹으려고 교도소 물품이 비싸요. 거기 뭐 할인도 안 되고 뭐 우리가 바깥 시중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라면을 예를 들게요. 라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라면, 뭐 진라면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교도소는 그런 라면 먹는 게 아닙니다. 뭐 이상한 라면이 있어. 밖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라면. 그 밖에서 누가 사 먹어요? 근데 그게 비싸다니까. 우린 밖에서 사 먹을 때 마트에서 할인해서 사 먹잖아요. 그건 할인도 안 돼. 정가 다 주고 사 먹는 거야. 근데 그것도 귀하다는 거지. 장사해 먹으려고 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것만 사라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이게 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싸제품이 들어올 때는 이 음식물에 뭐를 탔는지 모르잖아요. 뭐 마약을 숨겨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제소자가 먹고 생명의 신체나 이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안에서 파는 것을 허가한다 이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원칙인데요. 예외가 있어. 그게 뭐냐면 종교 행사일 때, 뭐 교회라든지 절, 스님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종교 행사를 할 때, 그리고 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에는 굳이 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음식물이 아니더라도 이를 허가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뭐 거기다가 뭐 마약, 뭐 독약 타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예외지만 그 외에는 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음식물 중에서 허가를 합니다. 사망. 자,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 외의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했을 때 이건 뭐죠? 돈도 아니고 음식물도 아닌 그 외의 물품입니다.
이것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범위 안에서 이를 허가한다고 되어 있죠. 이런 범위 안에서 역시 허가한다 의무적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의무적. 여기도 필기를 했나요? 앞에서. 그렇죠. 의무적 했어요. 여기도 의무적 묶으세요. 뭐 음식물을 뺀 나머지 물품 뭐라고 할까요? 뭐 도서, 책이 많겠지. 책이 제일 많아요. 책이 제일 많을 거야. 뭐 어떤 공부도 안 하던 친구들은 뭐지? 뭐 법전을 그치, 자기 사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교정 관련 법령이라든지 자기 사건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책, 도서, 그런 법학 도서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공부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를 빼나요? 오감, 통상 장비로는 내부 검색이 어려운 물품들 또는 음란물 안 된다 했죠? 현란한 무늬나 그림이나 무늬가 포함된 물품들,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박 관련된 화투라든지 카드 이런 거 안 됩니다. 음란물 안 돼요. 사행성을 여기 나와 있네. 사행성 조장한다든지 심리적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들, 아까 화투 이런 것들 말합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네가 만들어 거기서 화투를 만듭니다. 카드 만들기 쉽잖아요. 그치? 두꺼운 도화지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밤에 몰래 쳐요. 잠자기 전에. 잠이 안 오잖아. 그쵸? 9시가 넘으면 9시가 되면 다 TV 다 끄잖아요. 그럼 이제 취침을 해야 되는데 취침이 돼요, 그게? 여러분 9시에 잠자라 그러면 잠이 옵니까? 안 오지. 또 하루 이틀이지. 수감생활 동안 내내 그러는 건데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몰래 지들이 카드 만들어가지고 교도관이 이제 보통 이게 도는 시간이 있거든. 도는 시간. 매일 뭐 자기네 방만 들여다보는 건 아니고 한 바퀴 쭉 돕니다. 돌 때 발소리가 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감시하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갔다라는 표시를 하면 또 화투 치고 올 때가 되면 정지하고 발각되면 또 이제 부드러운 유한 그런 교도관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간다고. 왜냐하면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구매가 안 됩니다. 구매도 안 될 뿐더러 이런 거 영치도 안 돼요. 도주, 자살, 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금속류, 끈 나오지 끈, 가죽 이런 것들 범행 도구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일체 허용이 안 돼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높은 가격, 아주 비싼 가격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기타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환. 제일 만만한 게 교환입니다. 그런 것들도 그 밖에 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할 거 아닙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유류금품 처리 가봅니다. 자, 소장은 사망자, 도주자가 남기고 간 금품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사망자 같은 경우는 그 상속인에게 그리고 도주자 같은 경우는 그 가족에게 그 내용 그리고 청구 절차 등을 알려줘야 되겠죠. 끊고 뭐 알려줄 수 있다.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뭐 내가 가질 것도 아니고 뭐 국가가 가질 거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려줘서 찾아가게끔 해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알려주지 않고 바로 폐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항 상속인 가족이 금품을 내어달라고 청구를 하면 청구입니다. 청구를 하면 지체 없이입니다. 내어주어야 한다는 거죠. 뭐 시간 제한이 있어요? 일주일 있다 줄게. 이런 거 안 돼요. 그냥 바로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야. 그치? 빨리 주고 말지. 자, 그런데 끊고 다만 1항의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이게 다 이제 말이 바뀐 겁니다. 국어 순화되어서 참 불편하네. 그치? 한자가 좋은데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도 빨간 펜으로 1년 동그라미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국가가 가집니다. 국고기속이다. 다시 볼게요.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또는 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사망자가 있을 때는 그 상속인에게, 도주자가 있을 때는 그 가족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 상속인 가족이 청구하면 지체 없이 내어 주어야 되는 것이고 1년이 지나도록 청구하지 아니하면 국고기속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색깔 칠할게요. 여기 색깔 칠할게요. 기출 가볼까요? 6개월이 지나도 틀렸습니다. 유류금품은 상속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청구하면 그러면 여기 앞에 빠졌어요. 그렇죠? 청구란 말이 빠졌어요. 청구도 안 했는데 내어줍니까? 금품 처리. 자, 원거리에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역시 청구에 따라서 유류품을 받을 사람이 청구에 따라서 팔아서 그 대금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자, 사망자 유류금품을 보내거나 유류품을 팔아 대금을 보내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역시 누가 부담해? 자비부담이에요. 자비부담이란 말은 청구인이죠. 청구인. 뭐 여기서는 죽거나 도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국고 부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바라두시고 여기도 청구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자, 색깔 칠해 드릴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팔아서 대금을 보내야 된다가 아니라 보낼 수 있다. 여기도 틀렸지? 청구란 말도 빠졌지? 자,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이 반환입니다. 보관금품의 반환. 자, 수요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에 보관하고 있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그쵸? 언제? 석방될 때. 끊고. 자, 그런데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보관금품을 허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요때 요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1개월 이내로 한정한다. 1개월 동그라미.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1개월 내로 한정하는 거예요. 자, 이때 청구를 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청구가 아니다. 아시겠죠? 청구가 아니다. 여기. 석방될 때 본인에게 돌려주는데 이게 청구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청구란 말은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구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무조건 돌려주는 겁니다. 무조건. 석방될 때 무조건. 아시겠어요? 그런 겁니다. 여기 색깔 칠해 드릴게요. 자, 기출가 보면 여기 나오죠? 3개월 틀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석방될 때에 청구에 의해서 환부한다. 청구가 빠진다니까요. 청구가 없더라도 환부를 해줍니다. 자, 됐고 이 양은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